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좋은 상가를 고르는 법, 상권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가 상권이 더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개를 하면서 경험을 했는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살아보니까 이런 곳이 더 상권이 잘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 알고 계신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코너 건물이 좋습니다. 코너 건물에 코너 칸이 제일 낫겠죠. 어떤 상가가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코너 건물은 도로를 적어도 2개, 3개를 끼고 있습니다. 도로를 많이 끼고 있으니까 건물이 접근하기가 일단은 쉽고 눈에 띄겠죠. 한 면만 끼고 있는 건물보다는 넓게 보일 것이고 웅장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간판을 걸더라도 한 개만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둘러가면서 걸게 되면 더 눈에 띄겠죠. 그냥 이제 한 면만 보고 있는 건물보다는 코너 건물이 상권이 낮고, 같은 그 건물 안에서도 코너 면을 끼고 있는 그 칸이 제일 비싼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건물이 여러 개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건물이 눈에 띄는 게 더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라면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독특하다든지 색깔이 뭐 튄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크다든지 이러면 그 상가는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되기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제 사람이든 차든 그것이 주로 움직이는 동선에 위치하면 그 상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동네의 사람들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그 골목을 항상 거쳐야 된다면 이 골목에 위치한 상가는 비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싼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뒷길에 있다면 앞길에 있는 지금 이 상가보다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사람이든 차량이든 주된 동선에 위치하는 상가가 비싸고 좋습니다. 어떤 이제 저 상가가 괜찮은지 그런 걸 보실라 그러면 그 동네를 알아보고 내가 어떤 볼일을 볼 때 그 동네에서 그 상가 앞을 지나칠 것인가, 그런 거를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코너 상가가 좋다 그랬는데 코너 상가 중에도 어떤 코너 상가가 더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우측에 직각으로 만나는 도로를 또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마주 보면서 2개가 생기겠죠. 이 2개의 건물 중에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가? 정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쭉 이렇게 따라서 가다가 우측의 도로, 그 도로를 끼고 돌 때 안쪽에 있는 상가가 더 비싸고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맞은편 상가는 차가 돌다가 길을 건너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끼고 돌 수 있는 상가는 바로 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에 직각으로 만나는 그곳에 있는 마주보는 코너 상가가 있다면 정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우측에 끼고 도는 그 상가가 조금 더 비싸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탈길에 있는 상가는 상권이 형성되기 힘듭니다. 상권은 평평한 곳에서 형성되기 좋고, 비탈길은 사람이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빨리 내려오겠죠. 올라가든지. 차량도 비탈길에 세워두면 브레이크를 잡기가 좀 이렇게 힘이 들듯이 차량도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그러고, 뭐 꼬불꼬불한 길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평평한가 아닌가 이것만 봤을 때 평지가 조금 더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탈길보다는 비탈길은 흘러가는 상권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전면 도로를 접하고 어떤 상가가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 면이 넓을수록 길수록
상가가 가치가 있습니다. 예, 도로를 접하는 면을 전면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면적 10평짜리 10평짜리 상가가 있는데 A 상가는 도로를 5m 접하고 있고 B 상가는 3m만 접하고 있다면 도로에서 봤을 때 5m짜리 상가가 커 보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웅장해 보이고 어떤 제품을 전시를 하더라도 5m짜리 접하고 있는 이 전면이 넓은 상가가 더 많이 전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가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면이 넓은 도로를 많이 접하고 있는 상가가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경우에 따라서는 모여있는 상가가 가치가 있습니다. 예. 상가가 가치 있다기보다는 모여있어서 괜찮은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먹자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화된 골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 골목이 처음에는 뭐 규모가 10개 상가밖에 안 되겠지만 20개, 30개 커질 수가 있으므로 그 주변에 접하고 있는 상가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업종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모여 있음으로 해서 소문이 더 나고 그 상권이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한꺼번에 있으면 괜찮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로 상가에 1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분들 이것마저도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디가 더 가치 있을까? 당연히 1층이 더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1층은 사람들이 다니다가 바로 볼일을 볼 수가 있는데 2층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2층, 3층, 4층 올라갈수록 그 상가의 가치는 떨어지고 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층의 코너 건물이 가장 비싸겠죠. 1층이 비싼 거 이거는 상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9번째로 한쪽으로만 다니는 도로 일방통행로라고 그러죠. 이쪽에 있는 상가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닐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2배인데 한쪽으로만 다닌다 그러면 이쪽 길은 지나가고 나면 못 오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다니게 해놓는 이유가 그 길이 좁든지 아니면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방통행로 쪽에 있는 상가는 길이 심지어 2차선, 3차선 넓더라도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방통행로 주변의 상가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로 이게 상권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데 뭐냐 하면 알고 계실 겁니다. 주변 배우지 거기에 있는 주택의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는 대단지 상가 뭐 1000세대 2000세대에 끼고 있는 상가라든지 그걸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상가라면 아주 좋은 위치죠. 그렇게 주변에 주택이 얼마나 많이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이 상권의 기본입니다. 적어도 이제 몇백 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끼고 있다면 나쁘지 않은 상권이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 주택은 적은데 뭐 다른 것이 많아요. 이것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권이 형성되기 아주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택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가, 뭐 원룸이 많아서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보시면 상권을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인도를 접하는 상가가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도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어떤 상가는 그 인도를 벗어나서 안쪽으로 한 뭐 3m, 5m 들어가서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 있는 상가보다는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거리가 떨어지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가가 낫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가는 조금이라도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지만 주차를 하는 것이 목적인 것보다는 물건을 쉽게 파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접하고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상가가 더 낫습니다.
건물을 지으실 걸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 이제 주차를 다른 쪽으로 돌리더라도 앞쪽으로 상가를 당겨서 그 인도에 접하도록 짓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번째로 13번째, 남쪽을 보는 상가와 북쪽을 보는 상가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북쪽을 보는 상가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종에 따라서는 햇볕을 싫어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음식점 같으면 음식이 상할까봐 남쪽으로 보는 상가는 별로입니다. 햇볕이 계속 들기 때문에 쓸데없이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이 쉽게 상하겠죠. 그래서 상가는 보통 이제 북쪽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북쪽에는 햇볕을 안 받게 되면 의류라든지 아니면 문구 이런 것도 햇볕에 영향을 받는데 그런 업종도 올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보통 북쪽에 있게 되면 그 상가가 사선 제한을 안 받는 부분이라서 좀 웅장하고 높게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햇볕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안에 조명으로서 그 상가의 밝기나 여러 가지 용도를 맞추면 되니까 북쪽에 있는 상가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도 한여름 말고는 한겨울 말고는 그 북쪽으로 보는 상가 앞으로 지나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늘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경하기도 편하고 그쪽에 볼일을 보기도 편합니다. 남쪽으로 보는 상가보다는 북쪽으로 보는 상가가 더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쪽에 도로가 있는 상가. 자, 그리고 그 다음 번, 그렇다면 동쪽으로 보는 상가와 서쪽으로 보는 상가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동쪽으로 보는 상가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침에 드는 햇볕은 그렇게 따갑지 않은데 점심을 지나서 오후에 드는 햇볕은 되게 거슬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가 아침보다는 더 많이 비춰듭니다. 석양이 들게 되면 어떤 이제 일을 보는데 되게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카페나 다른 용도가 아니라면 서쪽으로 보는 상가보다는 동쪽으로 보는 상가가 조금 더 용도가 많고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째로 상가의 면적만 보자면 당연히 넓은 게 낫습니다. 좁은 상가보다는 용도가 많겠죠.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최소의 주방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지만 음식점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이나 뭐 이런 게 오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크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가는 당연히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더 가치가 있겠죠. 작으면 나눠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크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상가는 당연히 큰 것이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어떤 이제 상가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그 주변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텅텅 비어 있는데 뭐를 하면 괜찮겠는데 저것을 어디에 쓸까? 이런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있는 게 모든 그 상가의 가치가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유치를 할 수 있거나 주변에 없는 업종 저것이 오게 되면 저 주변이 살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상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커다란 이제 쇼핑 그 판매점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가 있는 어떤 커피점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주변 내 상권도 덩달아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물건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6번째로 같은 비슷한 상가라면 주차가 유리한 쪽이 낫습니다. 요즘은 이제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고 주차가 편리하다면 상당한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시더라도 주차가 유리하다면 그쪽 상가를 고르는 게 낫겠죠. 물론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가는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이 있더라도 주차가 10대가 되는 건물, 5대가 되는 건물 이렇게 있다면 그 10대 쪽이 조금 더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째로 아주 넓은 길과 뭐 편도 2차선 정도의 길이 있는 길을 끼고 있는 상가가 있다면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 제 경험으로는 뭐 편도 10차선, 5차선 이런 것보다는 편도 2차선 정도가 상권 형성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편도 1차선도 있겠지만 어떤 도로를 봤을 때 편도 2차선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쪽에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 배후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아주 넓은 도로보다는 적당하게 넓은 도로가 상권이 형성되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째로 역 주변은 상권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버스 정류장 앞이라도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상권은 형성되기에 아주 좋습니다. 역 주변은 당연히 비쌀 수가 있으니까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나중을 보고 거래를 하시면 뭐 심지어 처음에는 그 동네가 형성될 때쯤에는 역에서 뭐 3분 거리, 5분 거리만 괜찮게 형성이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10분까지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 가깝구나 싶어서 상권이 괜찮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건물들이 있다면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그 건물이 조금 더 활용도가 크니까 그런 건물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째로 상권이 있다면 어떤 이제 도로를 기점으로 상권을 보자면 도로의 한쪽에만 상가가 있는 것과 도로의 양쪽에 상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그쪽 상가가 조금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상가는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장사를 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볼일을 보는 사람이 저 맞은편에도 뭐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만 상가가 형성이 되고 한쪽에는 그냥 담벼락이다 이런 것보다는 양쪽으로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더 낫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째로 상가 건물이 낡았고 이쪽은 상가가 새 거다 이런 거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될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경험으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상가는 낡더라도 위치나 여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축 상가, 구축 상가 있다고 해서 신축으로 모든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이 구축 바로 옆에 있는 구축에는 상가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상가는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뭐 똑같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같이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가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째로 21번째로 시각적으로 막힌 곳보다는 뚫려 있는 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길이 T자로 만나고 있다. 그러면 T자로 만나는 쪽에 상가가 있다면 그 옆으로 벗어나는 상가보다는 이 상가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을 조금 더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편하고 이쪽 길에서 봤을 때는 저 상가가 정면에 있는 상가가 멀리서도 보이겠죠. 그러면 그 상가가 조금 더 가치가 있고 장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트여 있는 조금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가들이 있는데 쭉 이렇게 길 따라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상가는 앞에 공원이 있어서 트여 있고 이쪽 상가는 앞에 아파트의 담벼락을 보고 있다. 그러면 트여 있는 상가가 당연히 비싸고 괜찮게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있다면 공원 주변에서 이 상가를 주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쪽에 골목 안에 있는 이 상가는 그 골목을 다니는 사람들만 주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골목 안과 바깥에 있는 트여 있는 상가를 봤을 때는 트여 있는 상가가 조금 더 이렇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째로 아까 이제 경사지에 있는 상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상권의 형성은 이렇게 물이 고이듯이 접시물이 고이듯이 가장 낮은 쪽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모이듯이 물도 모이고 상권도 모여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동네의 내거리에 나지막하게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나지막하게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가장 좋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상권은 낮은 곳으로 모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3번째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어떤 도시가 있다면 중심, 시내 한복판 이런 쪽이 당연히 상권이 좋겠죠. 그 변두리로 벗어나면 그 주변만 상대를 할 수가 있는데 중심으로 모일수록 어떤 동네의 중심으로 올수록 여러 군데서 그쪽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면적으로 봤을 때는 동네의 중심, 그 도시의 중심이 당연히 상권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라고 보면 서울의 모든 것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한복판이 상권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가를 고르고 상대적으로 비싼 상가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